안녕하세요. 김동균입니다. 오늘 강의는 브라마 Theory and Practice 강의로 브랜드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브랜드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왔고 최근 디지털로 변화된 마케팅 환경에서는 브랜드 역할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브랜드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의 어원은 노르웨이 고어인 브랜더라고 합니다. 브랜더는 가축 등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낙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삼겹살이나 오겹살 껍질에서 보시는 바로 그 파란 도장이나 빨간 도장인 것이죠. 이 당시의 브랜드의 역할은 소유를 표시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1988년에 베넷은 브랜드를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의 집합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때 브랜드 역할은 식별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세계적인 광고 회사인 오길비 앤 매더의 대표인 데이빗 오길비는 브랜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브랜드는 소비자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이라는 의미이죠. 이 정의를 보면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키워가는 브랜드의 자산은 분명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머릿속에 쌓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기업의 자산이지만 소비자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선 강의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서 설명을 했듯이 브랜드는 기능적으로 볼 때 소비자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즉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가치를 교환하는 거래를 창출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가 바로 브랜드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의 매개가 바로 브랜드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의 결과는 브랜드에 영향을 주고 모든 마케팅 활동의 결과는 브랜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브랜드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정의가 있는데 브랜드는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의 수단이고 정체성 표현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브랜드는 소비자 머릿속에 경쟁 브랜드와 다르게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체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 정체성으로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 브랜드가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브랜드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가치를 알리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수단이다 라는 말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이나 가치를 브랜드를 통해 알린다는 역할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러한 혜택과 가치를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소비자들의 신뢰의 근거라는 주장처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기반이 굳건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 것이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해당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나 원료, 그리고 성능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브랜드는 경쟁 브랜드와 차별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가치를 알리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과 역할은 B2C 산업뿐만 아니라 B2B 산업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에 브랜드와 브랜드 관리는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와 제품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브랜드의 역할과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는 제품에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해놓은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것은 브랜드에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스며 있고 브랜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와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브랜드는 제품에 브랜드의 자산을 대놓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브랜드의 자산을 쌓아서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것을 지칭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강점과 교차해서 브랜드가 된다는 표현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련성과 연결된 표현으로서 기업은 소비자와 관련성이 높은 가치를 기업의 강점으로 구현해서 브랜드에 담아야 하는 것이 브랜드의 역할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랜드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고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역할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성장으로 수요와 소비 지출이 급격히 상승해서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됐고 마케팅의 중요성도 확대가 됐습니다.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당시를 브랜드 시대의 여명기라고 부르는데요.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를 유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시기인 겁니다. 사실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도 이보다 훨씬 이후인 1990년대 초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주로 광고뿐이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미디어도 TV, 라디오, 신문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들에 집중되는 수많은 광고들 중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면 광고에 남다른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로 강력한 이미지를 창출해서 소비자들의 아이콘 역할을 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이 등장해서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서 미디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미디어가 또 한 번 급속히 늘어나서 미디어가 파편화되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브랜드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매스미디어의 대안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 매스미디어 대신에 타겟화된 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마케팅의 방법도 다양해져서 게릴라 마케팅, 구전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등 마케팅을 효율화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이 우후죽순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에 많은 콘텐츠와 행적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데이터가 되어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한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에 전달할 수 있게 해주어서 마케팅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개인 맞춤화가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확산으로 이전에 특정 기업만 보유하고 있던 정보가 모두에게 확산돼서 제품 간의 품질과 기능이 평준화가 일어나고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을 따져서 선택하는 이성적 기준은 그 의미를 잃고 감성이 브랜드 간 차별성을 유발하는 새로운 차별화 기준,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브랜드와 소비자 간 감성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또한 부각이 되었습니다. 직관에 의해서 제품을 판단하고 선택했던 과거의 방식은 데이터 분석에 의한 평가나 선택 방식으로 대체가 되었던 겁니다. 이 시대는 브랜드 메시지조차 전달하기 힘든 상황이 시작된 시기여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과 기술, 그리고 감성적 상호작용까지 등장할 만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브랜드의 역할은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의 툴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에 더해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등장은 SNS를 통해 소비자 연결성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마케팅에 이동성 개념까지 부과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미디어가 생겨나고 인터넷이 가상의 무한한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1인 미디어 등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채널이 생겨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신규 브랜드가 생겨나서 소비자들의 선택 대안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수용하는가 보다는 브랜드를 어떻게 걸러내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고객 접촉조차 어렵기 때문에 경험에 기반을 둔 브랜드의 선호나 애착, 즉
perceptual preference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역할은 나에게 독특한, 특히 감성적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 브랜드와 감성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더 강화되고, 브랜드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상해주고 좋은 기억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브랜드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결국 브랜드는 독특한 소비자 가치와 경험을 창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브랜드 역할과 브랜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넘칠 만큼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정보 공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검증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흘릴 수 없는 투명한 정보의 시대가 되었고, 브랜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엇을 표방하는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 검증이 되는 완전 정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소비자를 서로 연결시켰고,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연결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결된 소비자들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집단성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러한 집단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힘은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결국 인터넷과 디지털의 발달이 기업이 가지고 있던 바게닝 파워를 소비자에게 이전시켰고, 소비자들은 단순히 구매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의 주주 역할을 한다는 것은 브랜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브랜드의 지향 방향과 역할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생태계, 그리고 브랜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가 2018년에 소비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시행한 결과 63%의 소비자들이 개인의 가치나 믿음을 반영하는 공유된 목적, 즉 쉐어드 퍼포즈를 추구하는 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브랜드의 목적, 즉 브랜드 퍼포즈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62%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브랜드나 기업이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목소리를 높여주기를 원한다고 밝혀서, 소비자들은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서슴없이 밝히는 그런 기업과 브랜드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전의 기업들은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에는 반드시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순간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을 그들의 잠재 고객층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과 정보가 공유가 되고 투명한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엄청난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브랜드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서베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60-70% 이상이 좋은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고용한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해서 소비자들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잘 케어해주는 그런 기업이나 브랜드에 끌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 중 47%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바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거의 절반은 기업이나 브랜드가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바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서베이 결과를 요약해보면,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가치를 제공하고 개인의 가치나 믿음을 반영하는 공유된 목적을 기업이나 브랜드가 추구하며 실천해 주길 바라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이슈에 스스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게닝 파워를 가진 소비자들이 그들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가치를 넘어 그것이 공유된 목적이라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그 어떤 이슈든 간에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기업이나 브랜드가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강력한 힘에 기업이나 브랜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가치를 브랜드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고 지향하는 방향으로 브랜드나 기업의 활동을 전개하는 목적주도 브랜드, 목적주도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나 브랜드는 설정한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도 시장의 확장, 신시장의 개척 등 장기적인 경쟁 우위의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가치를 목적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를 무작정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브랜드의 목적을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사용하는 원재료, 제조 공정, 포장, 배송, 사후 처리 등 비즈니스 운영 전반에서 브랜드 목적을 실천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할 것입니다. 브랜드 목적에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유용한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들은 브랜드나 기업이 이러한 가치를 지켜주거나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구글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브랜드 지향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검색량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2006년에는 유튜브를 인수해서 동영상까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은 이제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글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가치를 목적화한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브랜드 목적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기업이나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향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일찍부터 반드시 브랜드 목적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고 실천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데이비드 오길비는 브랜드 스튜어드십이라는 정의로 P&G의 짐 스탱겔은 브랜드 아이디얼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브랜드의 역할을 주장할 때와 디지털 시대가 된 지금의 브랜드 역할이 다른 점은 바게닝 파워가 소비자들에게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이슈에까지 브랜드가 나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브랜드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해석해보면 브랜드는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카드는 브랜드 목적을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능성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향성과 철학은 마케팅과 홍보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내재되어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병도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능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스터카드는 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러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능성을 지속적인 노력으로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능성, 즉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과 연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스탠드업 투 캔서라는 암 연구 자선센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카드 회원이 레스토랑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스탠드업 투 캔서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스탠드업 투 캔서는 전 세계의 우수한 의학 연구원들이 함께하는 드림팀을 구성하고 이 돈을 자금으로 투입해서 암 치료 방법을 연구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모션을 실행할 때마다 레스토랑과 마스터카드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증가하는 수익은 다시 연구 자금으로 투자되는 그런 순환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시적으로 벌이는 자선활동이 아니라 사업의 핵심 영역이고 그들이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스스로 게임 컨트롤러를 디자인했고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이 게임용 액세서리 포장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은 루게릭병 환자들이 눈으로 의사표현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비즈니스의 목적을 사회적 이슈로 완전히 통합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들은 매출의 1%를 풀뿌리 환경단체에 기부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83%는 브랜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87%는 브랜드가 소신에 따라 당당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85%는 기업의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책임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목적 지향형 기업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고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컴퍼니인 에델만의 CEO인 리처드 에델만은 능력도 없는 또 한 사람의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내가 염려하는 이슈에 대해 정치인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브랜드가 반응하게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인 것 같다. 그래도 브랜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하고 또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브랜드 디모크러시, 브랜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미디어는 가장 신뢰받지 못한 기관이었고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30% 이하로 하락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브랜드뿐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지털로 변화된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의 바게닝 파워가 강해지면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지지를 보내는 옹호자가 되도록 은연중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낙태 금지를 법제화하는 낙태법 찬성에 서명한 조지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영화 촬영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에 반발해서 세금 인하로 절약한 세금 전액을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러쉬 브랜드가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리티 팟 캠페인은 바디로션 용기 위 라벨지에 표기된 비영리 단체로 수익금의 100%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물 실험에 반대하고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하는 등 다수의 환경보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랜드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보면 인터넷과 디지털의 발달로 바게닝 파워가 기업에서 소비자에게로 넘어감에 따라서 소비자는 단지 구매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됐고 브랜드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유용한 가치를 지켜주거나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주는 새로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소비자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지지를 보내는 소비자의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브라마 티어리 앤 프랙티스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